마감하겠습니다. 권한을 가졌습니다. 10분 주세요. 네, 후보자님, 군대에는 사조직을 보유해서는 안 되겠죠? 네. 군대에서는 뭐 하나회 과거에 해서 뭐 이 군대에서 쿠데타 이렇게도 했습니다. 쿠데타는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명백합니다. 요즘 충암파, 용연파라는 사조직이 돌고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지 않은 이 수도방위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을 이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경호란 구실로 만남을 굳이 출입 기록까지 숨기면서까지 만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 분장에는 특전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이와 같은 일을 했고요. 실제 경호 이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인 방척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은 경호처장과 현 국방부 장관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 중에 만약 입법부가 이렇게 계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엄령 선포 시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결의라고 지금. 그래서 놀랍게도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 당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 과반의 의결로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강제 구금, 강제 연행 등을 해야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계엄령 선포돼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국회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쟁점을 두고 국회에서는 정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입법부가 국민의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찌됐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혹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800-7070이라는 번호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말 이 소수의 외압이 행사했을 당시만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체를 조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자료 요구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 열심히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계속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본인도 조금 뜨끔했던지 본인이 아닌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하면 탄핵의 사유라도 될 텐데 왜 국무총리에게 비겁하게 미룹니까? 그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물론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 있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내재적 한계와 관련돼서 그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그러면 있을 최혜병 수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전반적인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는 수사권이 없습니다만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후보자에게 영장을 만약 영장 전담 판사십니다. 제가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은 수사관인데 본인과 가족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기피겠죠. 영장 만약 판사를 하시려면.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당사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하긴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통과시키려고요.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도 저 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건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권한쟁의 심판이든 다 관련돼서 어차피 소송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로서는 가중된 결의로 의결을 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중 결의를 하시면 더욱더 물론 제2표결에서 3분의 1을 해야 됩니다만 200석 이상을 제2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뛰어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저희는 최대한
사용하고 나서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법률 검토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판단을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영장 판사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재판합니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자기 가족 재판은 안 하죠. 제척 사유로는 돼 있습니다. 예, 인사소송법령에 규정은 돼 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중학생도 다 사실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이 어떻게 자기 이름 떠든 사람을 쓰겠습니까? 부반장이 쓰겠죠. 어찌되었건 방금 그 전기통신사업법 질문 드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요. 2번에 걸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월 이내에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문자 또는 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3개월씩 연장하는 사유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 위협,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이 3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4일날 발생했던 올해 2014년도 1월 4일부터 5일날 발생했던 통신기록조회, 무분별한 통신기록조회는 대부분 다 총선을 넘기기 위해서 3개월 연장을 거의 대부분 다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뿐만 아니라 통신기록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통신기록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좀 억울한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전제로 말씀하신 총선 기간을 넘기기 위한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연장에 대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겠죠. 인권 침해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기록을 주민번호도 주소도 다 조회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많이 통신기록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저 피해자입니다. 저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1조 3천억 정도 재산 분할 인정된 거 아시죠? 판결에 관한 기사는 읽어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판결 구체적 내용과 분할 액수에 대해서 질문드리진 않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로 이 소위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원 이 메모가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경 300억 원 이 부분은 비자금 총 904억 원의 비자금 중에 일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자금을 모두 추징하지 않고 차명 보유나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숨겨왔다면 비자금은 불법 자산인데 이 불법 자산이 상속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법적 자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귀속하거나 추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연히 뭐 얼마를 분할하든 저는 그건 관심이 없는데 어찌됐건 불법적 자금에 의해서 자산이 형성됐고 그 종잣돈으로 법원이 인정했다면 그 종잣돈에 준하는 비자금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은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징 관련된 그 법률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징을 할 수는 있을 지금 것인데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이면 국세청에 고발 없이도 검찰이 또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 최소 이 포탈 세액은 5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당시 도대체 제가 거의 유치원 다닐 때 300억인 것 같은데요. 이때 주택복권 1억 5천만 원 시절 아닙니까? 주택복권도 1억 5천만 원 시절에 300억이면 얼마나 전 큰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 비자금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죠?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경이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법원이 같습니다. 비자금이라고 인정해서 재산분할 가액을 선정했다면 지금 사실관계가 예.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원하지 않는 시간을 선물 받아서 다 채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이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